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강국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나 산업 규모를 보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딱 올라서 있잖아요. 근데요, 바로 이 성공의 정점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뭐냐면요.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최고의 직업 하면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믿어온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국가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5가지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딜레마를 좀 깊게 파고 들어보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새로운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딱 마주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역설, 과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현상이죠. 어떻게든 우리 아이를 의대에 보내야 한다는 이 열망. 물론 의사라는 직업 정말 숭고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번 보자고요. 모든 최고의 인재들이 딱 한 분야, 의료계로만 쏠린다. 이거 심각한 전략적 불균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바로 이 장면이 지금의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서는 AI 강국, 반도체 패권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다른 한쪽에서는 그 미래기술 전쟁을 이끌어갈 최정예 공학 인재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와닿게 보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중국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쳤는지 말이죠. 자, 이걸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국이 뭘 했냐면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그 산업공상 있죠? 선비, 농부, 장인, 상인. 이 순서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는 가장 아래 계층으로 여겨졌던 바로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국가 운영의 가장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트렌드가 절대 아닙니다. 아편전쟁 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굴욕부터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게 파괴됐던 그 뼈아픈 역사까지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중국이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기술이 없으면 나라도 없구나. 바로 그 깨달음에서 나온 아주 치밀한 국가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미중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중국은 이 전략을 더더욱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을 그냥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 균형 잡힌 틀, 그 해답을 우리는 의외로 아주 오래된 지혜, 바로 고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원형이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냥 사주팔자 보거나 점칠 때 쓰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문명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4개의 핵심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거대한 국가 설계도, 청사진 같은 거죠. 자, 그럼 이 4기둥이 각각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원은 으뜸, 근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의 바탕이 되는 인간 존엄성, 윤리, 도덕 같은 가치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형은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문화와 예술이 활짝 피어나서 사회 전체에 창의적인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 번째 기둥, 리는 이로움, 즉 방향성을 뜻해요. 우리가 이 기술을 왜 발전시키는지,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깊은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바로 정, 굳건함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실질적인 힘,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형이정이라는 4개의 기둥, 이 틀을 가지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죠. 정, 그러니까 과학기술. 이 분야는 70%를 차지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나머지 3기둥을 보세요. 인간 존엄을 다루는 원, 문화적 활력인 형, 그리고 철학적 방향성인 리. 이 3가지가 전부 합쳐도 30%밖에 안 돼요. 너무나 취약한 상태죠. 바로 이 극심한 불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요,
앞으로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에는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어요. 피지컬 AI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 우리 현실 세계에 기계랑 합쳐지는 거예요.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각종 로봇들, 이런 세상에서는 기술만 뛰어나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 엄청난 기술을 과연 올바르게 쓸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윤리적, 철학적 방향성이 없으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고대의 지혜였던 원형이정을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정의 힘, 즉 반도체나 피지컬 AI 같은 기술력에 당연히 집중해야죠. 하지만 동시에 리, 형, 원에 해당하는 인문학, 문화예술, 그리고 윤리적 가치들을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네 기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큰 그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계획, 어떤 국가적 미션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인재 시스템의 중심을 공학으로 옮겨야 하고요. 둘째, 그 기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인문학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예술적 창의성을 존중해줘야 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윤리적인 제도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기술적으로도 강하지만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나라, 이걸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거창한 국가 전략이요. 사실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 식탁에서, 학교 교실에서 나누는 대화에서부터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직업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바로 미래를 만드는 위대한 과학자,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기술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인문은 우리를 바르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문장 아닐까요? 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바르기까지 한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그저 의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성공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공학자가 되는 그런 더 크고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이 달려있을 겁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